첫 번째 발언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검찰농단 사건의 최대 피해자이자 또 피해자인 만큼 또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고 대응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욱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촛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욱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또 다시 당사자가 돼서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 윤석열 게이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는 고발장이 무려 4개입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가 3월 초순에 청와대를 나오게 되고 또 3월 말에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이 MBC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은 손준성, 한동훈, 그다음에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셋이서 수십 차례 카톡을 매일매일 주고받으면서 법무부 장관의 조치와 MBC의 보도와 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검언 유착의 실체와 검찰의 정치 공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수기한 흔적들이 지금 포착되고 또 이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가 곧 드러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4월 3일 이 사람들은 저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그 고발장을 대검에서 작성한 것으로 지금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고발장을 작성한 흔적이 대검 내부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박범계 장관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고발장을 총장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수사정보정책관이 본인과 연수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김웅 전 검사에게 고발장 초안을 전달하고 그 고발장을 받은 김웅 검사의 텔레그램이 그대로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것이 9월 초였습니다. 그 명백한 디지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실제로 고발로 이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고발 사주란 말이냐. 이것이 당일 뉴스버스의 보도 이후에 여러 시간의 잠적 끝에 휴대폰까지 차단한 끝에 기자들 앞에 나타난 윤석열의 일성이었습니다. 고발로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고발 사주란 말이냐. 머지않아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8월 달에 저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직접 고발한 고발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4월 달에 손준성이 김웅에게 건넨 고발장의 내용이 똑같았다. 이것이 처음에 드러난 2개의 고발장의 실체였습니다. 자, 그 2개의 고발장 이후에 김웅은 나는 이걸 당에다가 공식적으로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발뺌을 하면서 또 계속 말 바꾸기를 하면서 세간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더니 윤 가리고 김웅이 됐구나라는 조소를 자아내는 일까지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과 언론의 화만 돋구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마각의 일단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 법률지원단에 있었다는 조모 변호사가 받았다는 고발장 초안이었습니다. 이 고발장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3번째 고발장입니다. 이 3번째 고발장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는가에 대해서 계속 발뺌하다가 결국은 정점식 당시 법률지원단장을 통해서 당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또 이 조 변호사가 자신이 작성한 초안을 나중에 공개하게 되는데 이 초안이 지금 언론을 통해 드러난 4번째 고발장이 되겠습니다. 이 고발장들의 내용은 100% 가깝게 똑같습니다. 이 4가지 고발장 모두 다 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틀리게 기재한 고발장이고 이 4개의 고발장 모두 다 4월 달에 매불쇼 유튜브 조회수를 그대로 베껴쓰기를 한 고발장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씨가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남는 얘기는 이제 전부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고발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라고 했던 것 거짓말. 손준성을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다가 최강욱이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자신의 측근으로 심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뒤에 숨고 캠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익명으로 흘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자 캠프의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 그 훌륭한 아드님을 둔 우리 장제원 의원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늘 목청을 높여가면서 부마항쟁과 이한현 열사를 연결하는 것도 모자라서 고발장은 전달했으려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가까운 사이인 정점식 의원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왜 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김웅 의원한테 전달을 했겠냐고 목청을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점식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또 당의 명의로 당의 직인이 지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물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치 공작이라고 합니다. 박주원 국정원장이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던 공익제보자를 롯데호텔 일식당에서 만난 것을 예로 들어서 마치 드러나면 안 되는 흑막이 있는 것처럼 흘려가면서 정치 공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 공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공작했다는 것입니까? 팩트에 자신이 없으니 메신저를 계속 공격합니다. 실체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 본인들의 거짓말이 계속 꼬리가 밟히니 이제는 억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떼기 사건이나 총풍 사건처럼 30년 전에 있었던 초원복집 사건의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전환시켜보고자 하는 발버둥으로 이 사건을 이상하게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할인을 가리려던 이 시도를 너무나 뻔뻔하게 국민들 앞에 삿대질을 해가면서 도리도리질을 해가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토록 협박하고 외칠 일입니까? 증거가 있으면 내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이제는 나는 손준성을 잘 몰랐다. 손준성은 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런 하급자를 이제 내팽개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배신과 거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권교체 열망이라는 허상에 기대서 아직도 유력 후보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절대 방치할 수 없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심판하고 응징할 때입니다. 범죄자가 있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고 길거리가 아니고 감옥입니다. 범죄자가 먹어야 할 것은 시장의 어묵이 아니고 교도소에서 나눠주는 사식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걸 기다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감히 국민들 앞에 나서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심지어 대권을 맡겠다고 운운하는 것입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 처가의 그 지저분한 상황들, 그 처가가 연루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도저히 양심상 선거라는 공간에 나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믿고 선거라는 공간에 나서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믿는 구석은 검찰이 처벌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찰의 권한이 정치검사들이 바로 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작동될 것이다. 검사가 던져주는 먹잇감을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다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일부 하이에나 언론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지 않는 한 감히 있을 수 없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눈 밝은 시민들이 응징하고 이제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진실은 우리 김경수 지사의 말처럼 아무리 멀리 던져도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평화가 들꽃처럼 만발한 세상을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그날까지 우리 촛불 시민들의 밝은 정신으로 또 맑은 눈으로 이 세상을 늘 지켜주시고 또 사악한 것들을 응징하고 반드시 좋은 나라, 참되고 밝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좋은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최강욱 대표님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강욱 대표님 왜 인기가 있는지도 정말 제가 아주 오늘 잘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강욱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